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은 어려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제목을 조금 어렵게 잡을 수밖에 없어서 조회수가 오늘은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자, 작년 11월부터 해서 신외부 감사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번 3월과 4월 동안에 12월 결산법인들의 감사에서 37개사가 의견 거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예년에 비해서 한 70% 정도 늘어난 수치인데요. 자, 깐깐해진 외부 감사 이로 인해 가지고 왈가왈부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어야 할 듯 싶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신외부 감사법으로 인해 사람들은 불편해하지만 그 깐깐해진 회계감사로 인해서 증시는 호재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신외부 감사법으로 인해서 앞서 언급드린 대로 올해 37개 상장사가 의견 거절이 나왔어요. TT. 이 말이 좋아 의견 거절이지 상황에 따라서는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가능성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몇몇 문제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 상장 폐지 단계로 접어드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예년에 비해서 70% 정도 의견 거절 기업 수가 늘어났다 보니까 요즘 좀 말이 많습니다. 이 신외부 감사법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하는 게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에는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신외부 감사법을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랜 기간 우리나라의 상장사 회계장부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뭐 최근에는 상장사의 회계장부의 신뢰성이 많이 높아지긴 하였습니다만 과거 십수년 전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던 시기만 하더라도 회계장부는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루머를 따라야 된다라든가 또는 회계장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추세를 따라간다든가 뭐 기술적 지표를 따라야 된다. 뭐 그런 식의 투자 논리가 먹혀들었어요. 실제 예전에는 분식회계 사건이 자주 발생했었죠. 그게 일시에 다 털게 된 계기가 IMF 사태부터 해서 2001년 9.11 테러, 좀 길게는 2003년, 2000년대 초반까지 그 사이에 쌓였던 분식회계가 일시에 터지면서 정리된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회계에 대한 신뢰가 적었는데 심지어는 가라장부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 가라라는 말 좋은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짜로 만든 어떤 무언가 예전에 많이 쓰던 말인데 요즘은 잘 안 쓰고 있죠. 좋은 표현은 아니니까요. 자, 이런 오명이 있었지만 오랜 기간 그래도 회계 관련 단체들과 회계사분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서 회계 관련 법안들이 계속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이 되면서 과거의 악습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뭐 연말에 통장에 잔고 맞추기 위해서 뭐 명동 사채시장을 많이 썼다든가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숫자만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요즘 그런 게 많이 줄었다고 하죠. 자, 악습은 많이 사라졌어요. 자, 그런데 가끔씩 대기업들 사례에서 분식회계 논란이 그건 뭐 몇백억 단위가 아니고 몇 조 원 단위로 터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에 대우조선해양의 4조 원 분식 논란이 터지면서 오늘 이야기 드리는 신외부 감사법 요 법안이 제정되고 작년 11월에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 신외부 감사법 작년 11월에 시작되고 올해 봄에 이제 집중적으로
12월 결산법인에 대해서 12월 결산법인 법인들에 대해서 이 신외부 감사법이 적용이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불편해했던 게 사실입니다. 웬만하면 넘어갈게, 이거 인정 못합니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면서 까다로워졌어요. 왜냐,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감사를 맡은 회계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모든 명예를 다 날려버릴 수 있고, 그냥 단순히 명예뿐만 아니고 재산도 다 날릴 수 있고, 또는 형사처벌도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게 있느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의로 또는 중요한 과실이 발생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위반 금액에 위반입니다. 20% 한도의 과징금이 부여가 됩니다. 자, 20%. 예를 들어서 1조에 어떤 분식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그거의 20%면은 200억이잖아요. 그게 회사의 과징금으로 부여가 되고요. 자, 그리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 임원은 6개월 동안 직무정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 제법 큰 징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인회계사 본인도 1년 이내에 직무정지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1년 정도면요, 이건 타격이 크죠. 뭐 감각 다 잃을 겁니다. 아마 거의 1년 정도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건 명예 문제예요. 또 자, 그리고 과징금의 경우 회사에게는 20%를 과징한다고 되어 있지만 감사인에게는 감사보수의 5배 상한액은 또 없습니다. 감사보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과징금, 감사인에게 떨어지는 과징금이 한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부담이 엄청나게 크겠죠. 감사보수로 1억 받았다 그러면 5배 5억을 토해내야 됩니다. 아무리 공인회계사가 고액 연봉자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깐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형사처벌도 강화되면서 현행 5에서 7년이라면 이젠 더 높아져서 10년 이하로 수위가 높아졌고요. 자, 그리고 손해배상 시효도 이게 3에서 5년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8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와, 8년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어디 도망가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제도가 신외부 감사법에서 적용이 됐어요. 자, 이게 뭐냐, 보통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감사를 선임을 해요. 그래서 감사를 선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기업이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갑을 관계에 좀 놓여 있는 경향이 있는데 6년 동안은 그런 형태로 해도 되지만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를 지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그 전에는 갑을 관계여서 웬만하면 이번 장부 좀 봐줘, 이번 장부 좀 해줘, 뭐 이렇게 하겠지만 3년 동안은 증선위에서 감사를 지정해 주잖아요. 이 사람 그 회계법인은 갑을 관계가 아닙니다. 좀 봐줘 해준다고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봐주지 않게 되죠. 그리고 직전에 감사법인이 적정으로 해놨다 하더라도 뒤에 이어서 오는 감사법인이 봤을 때 이전에 잘못이 있다 그러면 예전에는 예전 거를 이제 묵인하고 그냥 지금부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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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 이전 게 잘못된 거를 눈 감을 경우에는 새로운 감사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살벌합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부턴 회계감사법인들이 깐깐해졌고, 그러다 보니 그 깐깐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기업들은 최대한 보수적 회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일각에서는 한국 회계가 갈라파고스 섬처럼
혼자만 까다로워질 것이다. 뭐 그런 비아냥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회계가 깐깐해지게 되면요. 한국 기업의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은 막연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차이나 포비아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엔 중국 기업이 많이 상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들 보게 되면요. 자, 우리가 소위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라고 하는 뭐 퍼라든가 PBR 뭐 이런 거 기본적인 수치만 봐도 이거 왜 이렇게 싸? 이런 수준입니다. 퍼레벨이 2배, 3배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PBR 뭐 0.5배는 뭐 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냥 계속 하락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 이전에 상장되었던 중국 기업들이 연이은 부실이나 분식회계 이런 이제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발생했는데 특히나 이제 회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장 폐지로 가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기업이 한국 증시에 상장했다 그러면 일단은 재무제표를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뭐 차이나 그레이트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차이나 포비아가 또다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회계가 불투명하고 분식회계가 클 경우 왜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자, 분식회계가 발생하게 되면은 재무제표를 믿을 수 없고 투자자들의 신뢰가 깨지면서 제값을 쳐주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계는 최대한 깨끗하고 투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 신외부 감사법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이제 보수적 회계를 확대하는 경향이 지금 커졌어요. 그래야지만 외관법인으로부터 적정이라는 사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보수적 회계로 인한 효과는 무엇이냐? 바로 분식회계가 차단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통 그 문제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서 또는 손실을 숨기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고 자산 가치를 늘리면서 분식회계를 단행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일시에 뻥 터져요. 중간에 적발이 돼가지고 너 분식회계야 라고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일시에 뻥 터지면서 국가 그리고 은행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가게 그리고 주식 투자자 사회 전반적으로 큰 사회적 비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외관법은 보수적 회계를 강화하면서 분식회계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게 개념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사례를 하나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좀 이건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회사가 1억 원짜리의 차량을 구입했다고 해요. 1억 원짜리로 뭐 지게차를 샀든 어떤 트럭을 샀든 하나 샀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이 차량 구입한 거 가지고는 뭐 한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감가상각을 매년 정률법이라고 해서 첫 해는 몇 퍼센트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이 감가상각 방법이 있는데 좀 극적으로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짜리 이 차량을 100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분식회계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럴 경우에는요. 자, 1년에 감가상각비가 1억을 100년 동안 나누니까 1년에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자, 1년에 100만 원. 얼마 안 되죠. 예. 감가상각비를 작게 했기 때문에 연간 비용 자체도 작게 나타나고요. 자,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 자산을 3년 뒤에 팔아야 된다. 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보통 신차든 새로운 뭐 어떤 트럭이든 한 3년 정도 지나면 감가상각이 한 절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중고가 절반 정도로밖에 안 받을 텐데
절반가에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5천만 원에 팔았겠죠? 하지만 장부상에는 감가상각비 3년 동안의 감가상각비 차감해서 장부가는 9,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5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4,700만 원은 무엇이 됩니까?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고정자산, 뭐 매각 손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일시에 발생하면서 회사가 흔들흔들 해버릴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극단적인 보수적 회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는 이제 100년 동안 감가상각을 했는데 좀 과하게 2년 동안의 감가상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2년 뒤에 장부가는 모든 감가상각을 다 했기 때문에 1년에 5천만 원씩 퍽퍽 비용 처리해 버리니까 장부가는 하나도 안 남게 됩니다. 자, 오히려 3년 차부터 해서는 감가상각비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면 감가상각비 차감 없이 그대로 이익이 되는 이익 구조가 되게 돼요. 자, 그런데 3년 차 때 이 자동차를 반값에, 원래 매입가의 반값에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장부가에는 빵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5천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이 고정자산 매각에 따라서 장부에는 빵원이지만 5천만 원의 현금이 유입되었으니 이게 기대치 않은 이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재밌는 결론을 찾을 수 있어요. 보수적 회계 같은 경우에는 강한 자산가치, 왜냐 더 깎아먹을 뭐 대손 충당하거나 아니면 감가상각할 만한 거리가 더 없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더 깎일 게 없어요. 혹은 더 깎아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비용이 더 늘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비용 증가가 어려워요. 자연스럽게 이익이 안정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고 자산 가치 자체도 숫자 보이는 그대로가 자산 가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깐깐한 회계감사로 해서 보수적 회계가 확대되게 될 경우에는 강한 이익과 자산 가치가 강해지는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되고, 자, 그리고 강한 이익과 자산이 재무제표에 기재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기서 뭐 생뚱맞게 뭐 이익이 갑자기 확 꺾이겠지? 라든가 저 자산이 믿을 수 없는 자산 숫자일까? 뭐 이런 의구심이 없죠. 자연스럽게 투자자의 신뢰가 높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투자자의 신뢰가 높아지면 외국인들도 한국 하면 재무제표만 보기만 해도 그게 그대로 믿을만 하구나 하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얻게 됩니다. 마치 한국 여권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 가는 것처럼, 마치 한국 여권처럼 굿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외관법에 따른 깐깐한 회계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증시 프리미엄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1, 2년 동안은 제도 도입에 따른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마찰, 이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회계장부의 신뢰성이 높아지면서 코리아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 증시가 레벨업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펀대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좀 내용이 어려웠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신 분은 안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아유, 힘들지만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을 준비하기 전에 조금 이제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영상 질보다도 이제 마이크 부분을 약간 손을 댔는데요.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시면 답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주말에는 제가 재테크 관련한 영상인 재토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주말에 보아주시면서 재테크에도 큰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증시 토크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